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사주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물론 이제 푸는 방식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월지가 이제 미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월을 기준으로 주변에 쓸 수 있는 글자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게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라고 하는 것은 오화에서 넘어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미월은 신월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이유는 뭐냐면 미 중에 있는 을목이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로 딱딱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열매가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고 명예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 그러면 합당한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이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열매를 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글자, 그 글자만 찾아내면 답은 이제 좋은 사주인지 어떤 사주인지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월이 있게 되면 미 중에 이 을목이 있거든요. 이 을목과 신중에 있는 경금, 유중에 있는 경금, 이게 자꾸 합을 짓는 겁니다. 합은 짝을 짓는 거거든요. 왜 짝을 자꾸 짓냐면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열매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을목이나 경금은 반드시 화기를 보아야 하는데, 그 화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병화라는 화가 있고 정화라는 화가 있는데, 병화는 이 과실의 열매를 크기를 키우는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병화가. 그러니까 열매의 크기는 병화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정화가 있게 되면 열매를 이제 단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굳게 만드는 겁니다. 굳게. 그래서 병정화가 다 미월이기 때문에 병화, 정화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병화 정도 있지 않을까. 병자도 괜찮고, 제 생각에는 병술, 이렇게 병자시나 병수시로 추측은 되는데, 병자시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손흥민의 사주는 미월에 열매를 만들어내는 목기, 쉽게 얘기하면 목기죠. 을목입니다. 이거 을목. 간목이 아니죠. 간목이 목기로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을 쓸 수가 없고 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사주가 보니까 일간 본인 자체가 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의 자신의 기운을 정화를 통해서, 그리고 미중에 있는 을을 활용을 해서 유중의 경금과 신중에 있는 경금으로 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다? 바로 열매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좋은데 문제가 아니죠. 연간에 있는 임수는 그럼 무슨 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사주를 잘 봐야 됩니다. 미월은 특히 정미간지죠. 정미간지 자체는 화기가 강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미월 양력 7월이죠. 양력 7월을 생각을 하시면 좀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아주 푹푹 찌는 겁니다. 이때가. 왜냐하면
계절은 이렇게 푹푹 쪄줘야 돼요. 삼복더위, 초복, 중복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그 미월이거든요. 그래서 열기를 완전히 가해줘야 됩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신강, 신약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 사주가 바로 요 임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강한 열기에 의해서 바로 이게 과실이거든요. 과실에 이게 뭐냐면 당도입니다. 당도.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도 이게 브릭스라고 해서 그 당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이 당도를 높여주는 게 바로 임수입니다. 근데 이 임수는 반드시 미월이니까 정화와 경금, 금기와 목기의 조합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래야 이 당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쉽게 가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자, 그러면 우리 손흥민 선수 보면은 달리기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화와 임수의 조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에디슨 같은 발명왕 에디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월에 정축, 이 정축 일주인데 제 기억으로 맞습니다. 이게 이분도 보면 뭔가 발명을 하잖아요. 왜 발명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다 이 정화와 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내면으로 향하는 에너지들이에요. 내면으로. 그럼 반대되는 것은 병화와 이제 개수가 되는 거죠. 병임충, 정계충. 그러니까 병화 개수는 밖으로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손흥민 사주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일과 을이 금기를 보고 열매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정화라고 하는 화기의 에너지의 힘을 받고 여기에 바로 임수라고 하는 수기, 여기 당도죠. 과실을 치면 이 당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부가가치가 아주 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미월이라서 편제격이다.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지에 평관을 깔아서 또 어떻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는 보면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오라고 치고 자라고 쳤을 때 만물은 음양 운동을 하거든요. 자부터 오까지는 양기가 치솟는 거고요. 오부터 자까지는 이렇게 음기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전부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이제 뭉쳐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내면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조절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힘 자체가 음적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스포츠 아니면 프로페셔널 어떤 전문가적인 성향을 띠는 겁니다. 거기에 유금이라고 하는 평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다? 바로 노력파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을 갈고 닦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보통 보면 운동선수로 많이 빠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제 기억으로 추신수 선수도 정화가 있어요. 그리고 양의지 선수도 공통점이 을목과 정화가 있습니다. 양의지 선수는 이제 그 야구, 특히 포수죠. 이제 포수로 유명한데 그런 스포츠 운동 선수들은 바로 이런 음적 에너지들을 많이 씁니다. 오히려 양적으로 쓰는 스포츠 스타들은 플레이 자체가 되게 화려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메시죠. 메시 사주가 병진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봄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개묘 같기도 하고요. 봄에 태어난 이 병화가 엄청나게 열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아주 이런 메시 같은 선수들은 플레이 자체가 엄청 화려해요. 화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바로바로 드러내죠.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바로 부자나 명예, 부와 명예인데 이거는 어떤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사과나무도 심고 이렇게 사과나무도 심고 열매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배나무도 심고 상추도 심고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꼴을 일정하게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신으로는 사주로서 부와 명예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 부수적인 것이고 바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그림의 핵심은 바로 이 미라고 하는 월지입니다. 이 계절에서 모든 게 다 분파돼 버려요. 그래서 손흥민 사주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예쁜 모양의 사주가